곧 시인을 앞두고 있는 제가 여태 미혼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걱정을 하기도 하고 괜한 참견을 하기도 합니다. 혼자 늙어봐야 좋을 것 하나 없다며 적당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성화드리기도 하죠.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죽기 직전에라도 결혼을 할 생각이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상대를 만나지 못한 탓에 저는 현재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당장 혼자 먹기 살기 아쉬운 사정도 아니고 노후를 걱정할 만큼 궁색한 형편도 아닌 탓에 결혼은 아직도 먼 이야기 같기만 하네요. 사실 저는 독신주의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면서 결혼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죠. 누군가는 이런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 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피해자를 바로 옆에서 지켜봐온 제게는 결혼은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피해자는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결혼을 하시고서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셨던 분이셨죠. 너무 좋은 분이셨던 저희 엄마가 결혼 때문에 그 고생을 하신 것을 보고 자란 저와 제 자매들은 결혼에 대해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 엄마의 잔혹한 결혼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참 불쌍한 분이셨어요. 요즘 세상에 태어나셨더라면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할 일도 참 많으셨을 텐데 그 시절에 여자애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친정에서부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남자 형제만 많았던 집에서 태어난 저희 엄마는 딸이라는 이유로 위로 오빠들에게 양보하고 무시당했고 늘 오빠들에게 밀려 부모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리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다 하더라도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자식 중 유일한 딸인 엄마를 예뻐하실 만도 했는데 저희 외갓집은 무척 가부장적이고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나 심하여 여자나 딸들은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적부터 외갓집과 그 집 식구들을 싫어하곤 했었죠. 공부하고 싶은 기회도 박탈당하고 딸이라고 살림만 하며 살았던 저희 엄마는 나이가 차서는 일찍이 시집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아빠를 만나 저희 세 자매를 낳게 되셨죠. 저희 부모님은 연애 결혼이 아니셨어요. 그 시절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며 연애하는 것보다는 선 봐서 결혼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시절이긴 했지만 저희 엄마가 아버지와 결혼한 것은 조금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바로 제 친할머니 되시는 분이 엄마를 콕 집어 데려가셨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는 3대 독자로 저희 외갓집만큼이나 제 친가에서도 남아선호 사상이 셌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달랑 한 명뿐이었으니 그 자식을 얼마나 어화둥둥하며 키우셨을까요? 친할머니는 그런 집에 시집을 와서 딸만을 낳으시다가 고생 끝에 아버지를 낳으셨고 그 일을 두고 주고 자랑하시며 평생의 업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저희 아버지는 그런 집안에서 못 누릴 것 없고 거칠 것 없이 자라신 분이셨죠. 제 친할머니는 아들이 많은 집에 유일한 딸인 저희 엄마를 보며 탐을 내셨고 아들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엄마가 틀림없이 아들을 낳아 4대 독자를 이어갈 거라 생각하며 그런 이유에서 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 두 분은 어른들에 의해 연을 맺어 결혼 생활을 하게 되셨죠. 친할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기대가 상당히 많으셨고 귀한 집에서 데려온 아들 낳아줄 귀한 며느리라며 무척이나 귀한 대접을 해주셨답니다. 3대 독자인 아들만큼이나 며느리를 대해주셨으니 고모들의 질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자기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며느리가 받는다며 할머니 몰래 이래저래 괴롭히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처음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좌불안석이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 시집가서 의지할 것도 없었던 엄마가 시누이들 등살에 고통에 시달리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처음부터 중매 결혼인 탓에 저희 엄마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결혼 후에도 가정적인 모습보다는 술을 즐기시고 늘 집안과 밖에서 취해 계셨기 때문이죠. 고모들이 엄마를 괴롭히는 걸 보셨더라도 도와주셨을까 싶지만 어쨌든 저희 엄마는
혼자서 고모의 괴롭힘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고모들에게 시달리는 것도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엄마가 첫째인 저를 낳으시게 되면서 엄마를 향한 할머니의 관심이 확 사그라들었으니까요. 줄줄이 아들을 낳을 거라 기대를 받았던 엄마가 저를 낳고 둘째 역시 딸을 낳게 되자 할머니는 그때부터 엄마를 압박하셨습니다. 셋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며 협박까지 하셨다죠. 하지만 셋째 역시 딸이 태어나고 친할머니는 크게 좌절하셨습니다. 오로지 아들 많은 집안의 딸이라 데려왔던 것인데 당신의 기대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며 그때부터 저희 엄마를 무시하시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할머니도 고모들을 낳으시고 구박을 받으셨다더니 역지사지라는 것이 되지 않는 건지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괴롭힐 수 있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결국 엄마는 그날 이후로 그 집에서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고난에 당하셨고 줄줄이 딸인 저희 세자매 역시 필요도 없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엄마를 괴롭히고 구박을 일삼으셨고 엄마는 잘못한 것도 없이 죄인 취급에 시달리셔야 했죠. 아이를 엄마 혼자 낳은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시댁 식구들과 합세하여 점점 더 엄마를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벌써 딸만 셋인데 가만히 있는 엄마를 들들 볶으셨어요. 혹시나 싶어 아이를 가질 수도 그렇다고 갖지 않을 수도 없던 엄마는 늘 괴로워하셨습니다. 앳된 얼굴에 인상 좋았던 저희 엄마가 매일 그런 구박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저희도 괴로웠습니다. 그때 저희 세 자매가 아무리 어렸다 하더라도 알만한 건 다 알만한 나이였어요. 저희가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구박을 당하고 엄마가 무시를 받는 것이 전부 아들 때문이라는 걸 저희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괜히 엄마에게 더 미안하곤 했어요. 우리 중에 하나라도 아들이었으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우리는 엄마에게 미안하다란 생각하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책을 하게 되었죠. 엄마가 불쌍하고 미안한 생각에 저희가 엄마 편을 들어보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할머니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를 때면 그러지 말라고 앞에서 가로막고 엄마를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나설수록 도움은커녕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엄마 잘못 없잖아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뭐? 이 쓰잘데기 없는 게 지 할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네. 이래서 딸년들은 안 되는 거야. 네 엄마 혼나는 거 보기 싫으면 니들이 고추 달고 나오지 그랬어.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눈치만 빨라가지고 말이야. 지들도 새끼라고 지 엄마 감싸는 것 좀 보게 해. 그래, 너희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사니까 좋으냐? 이러려고 딸만 셋을 줄줄이 낳았어? 아이고, 내가 너한테 뭐 대단한 거 바랐냐? 네 친정엄마처럼 아들 좀 낳으라고 데려왔더니 아들은커녕 죄다 딸만 낳는 귀신이 붙었나. 정말 왜 그러냐?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번에는 꼭 아들 낳겠습니다. 아들을 낳겠다고? 3번이나 틀려먹었으면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이러다가 너가 넷째로 또 딸을 낳을까봐 내가 너한테 임신하라는 말도 못하겠다. 너가 우리 집 와서 대체 하는 일이 뭐가 있니? 쓸모도 없는 딸에만 셋을 낳고 그 애들 입에 벌어먹이느라 우리 아들만 고생하고. 이럴 거면 차라리 내 아들 세장가를 보내는 게 낫겠어. 너도 양심 있으면 내 발로 네 발 나갈 줄 알아야지. 너가 없어져주면 우리 아들도 다른 걱정 없이 새 살림 차릴 것 아니냐. 네가 못 낳겠으면 다른 데 기회라도 줘야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들이 있는데 제가 어딜 가겠어요. 제가 잘할 테니까 제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예? 할머니는 아들을 못 낳는 저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면서 차라리 제 발로 나가길 바라셨습니다. 처음이야 엄마도 저희도 화가 나서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매번 제발 나가라며 들들 볶는 것을 보니 아들을 낳을 만한 새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내뱉는 말 모두 엄마가 지 발로 나가기를 바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딸이 있고 같은 여자이면서 어떻게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지금도 믿을 수가 없네요. 저희 엄마도 마음 같아서는 그런 집구석에 버티고 있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능력만 있으시고 아니면 저희만 없으셨더라면 당장 이혼하고 자유를 찾으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엄마는 저와 동생들 때문에라도 그럴 수가 없으셨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나갈 수도 없고 저희를 데려간다 해도 자식 셋을 혼자 키우시기 어려우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집에서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친정도 시댁도 어느 하나 편히 되어주지 못한 엄마는 저희 때문에 그 수모를 견디셔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저희 엄마도 결국 어느 날 난방도 안 되는 창고 다락으로 쫓겨나고 마셨습니다. 엄마에게 새 며느리를 데려올 거니 집을 나가라던 할머니가 정말로 새 며느리를 들이셨기 때문이죠. 아무리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다 하지만 그 시절에 첩을 들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인가요? 저희 엄마가 친정만 제대로 계셨더라도 그런 꼴을 그냥 보고 있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 편은 너무 어린 저희뿐이었고 엄마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에휴, 당신은 미련한 거야? 고집이 센 거야?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버틸 생각이 들어? 그냥 적당히 하고 당신도 포기하고 그냥 나가지. 이혼해달라고 할 때 해주면 이런 걸 안 봐도 되는 건데 왜 괜히 엄한 사람 나쁜 놈 만들고 그래? 결국 엄마와 아버지가 쓰던 방은 처음 보는 웬 여자가 차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엄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고통이었겠지만 어린 자식들 보기에도 못할 짓이다 싶으셨는지 저희에게 매일 미안해하곤 하셨습니다. 그 후로 첩까지 합류해서 온 식구들이 저희와 엄마를 괴롭혔고 저희도 그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시달리다 못한 엄마는 집을 순순히 나가기로 하셨습니다. 간통이나 외도에 대한 잘못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대신 저희 양육비를 꼭 지급받기로 약속을 하시고 말이죠. 그렇게 첩에게 자리를 뺏기고 도망치듯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 쪽에서는 약속과 달리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산분할은커녕 양육비 한 푼도 받지 못하셨죠. 아마 그 집 식구들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을 거예요. 같이 지냈을 그때에도 딸인 저희들과 엄마는 쓸모없는 객식구에 불과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엄마는 그 후로 혼자서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셔야 했습니다. 당장 손에 아무것도 없으셨거든요. 여자들이 하기 힘들다는 막노동 일부터 공장이며 파출부까지 나가시면서 돈이 된다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고 돈을 벌어야 했어요. 이미 오랜 시집살이에 몸도 마음도 상한 저희 엄마가 그 고생 때문에 얼마나 수명을 깎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집이 지긋지긋해서 벗어 만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가 먹고 살려고 온갖 고생을 하신 걸 보니 그나마 돈 걱정하지 않던 그때가 나은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엄마의 고생을 보고 자랐던 저희 세 자매는 엄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루빨리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며 각자의 재능을 살려 열심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글 몇 문장으로 우리 가족 모두의 고생을 간단하게 적을 수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각자 서로의 상황은 달랐지만 저의 경우 밥 한 숟가락, 잠자는 1분을 아까워하며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앉아서 공부만 하는 제가 다른 자매들보다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학창시절 때 일찍이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발견하고 있는 제가 제빵의 길을 선택했고 성인이 되어서 좀 더 높은 결과물을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도 학업과 일을 동시에 하며 스스로의 생활비와 유학비용까지 해결하는 대견한 동생이었습니다. 막내 또한 엄마와 언니들의 보호 속에 있기보단 스스로 자립하여 하루라도 빨리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일찍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죠. 언니인 저보다 훨씬 더 멋진 동생들이었습니다. 엄마의 희생뿐만 아니라 동생들의 희생과 지원이 있어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그 덕택에 저는 그 어렵다던 사법고시를 다른 사람들보다 금방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법고시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한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만 모여
그 안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게 심적으로는 사시생 시절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낮은 성적의 연수생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기에 그걸 아는 동기생들 모두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한 번 더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전국 수재들 사이에서 나름 상위권 성적을 받았던 저는 판사와 검사 지원을 하지 않고 저 능력을 인정해준 로펌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 형편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한 만큼의 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 변호사직을 선택한 이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연수생 시절 때 하게 된 현장 실무 중 검찰 시보를 하면서 제가 검사를 지원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 직업보다는 법적 자문으로 의뢰인을 구제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1년차 로펌 변호사인 제 기본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 가족들 모두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큰 돈이었어요. 거기다 추후 수입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더 시간이 지나 파트너 변호사까지 된다면 평생 고생하신 우리 엄마 호강을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자매는 앞으로의 생활을 더 기대했습니다. 우리 세 자매 훌륭하게 자라 서로 챙겨줄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이 된 만큼 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생만 해오신 엄마에게 보답을 해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불행은 가장 행복한 시기를 앞두고 찾아오는 건지. 회사 일로 늦은 퇴근을 하고 돌아온 집에서 복통으로 잠을 못 이루시는 엄마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죠. 병원으로 가자는 말에도 그 돈이 아까워서인지 단순 복통이라며 진통제를 찾으시는 엄마를 저와 동생이 병원으로 들쳐업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견이 보인다는 의사분의 말에 우리 세 자매 모두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러 검사를 받게 된 엄마와 병원에 나가게 된 건 다음날 점심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엄마에게 암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손도 쓸 수 없을 만큼 전이가 된 췌장암이었습니다. 평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운동은 빼놓지 않으시던 엄마이셨습니다. 우리 세 자매 지지리도 돈이 없을 때도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돈을 모아 영양제와 한약 등등 몸에 좋은 건 빼놓지 않고 해드렸어요. 우리 세 자매 엄마에게 호강을 시켜줄 수 있을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낳은 자식들 결혼식까지 보셔야 하는 엄마인데 아직 젊은 나이에 시한부 판정이라니. 세상에 평생 고생이란 고생은 다한 우리 엄마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신이 있다면 되묻고 싶더군요. 잔인했던 건 이 비극적인 상황을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없어지는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기억을 남겨주기 위해 우리 세 자매 모두 눈물을 감추고 웃는 얼굴로 엄마와 여러 추억을 쌓아야 했습니다. 힘들고 고된 시간은 천천히 지나던데 엄마와 얼마 남지 않았던 시간은 왜 그리도 빠르게 흘러가는 건지. 결국 엄마와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왔고 24시간 찾아오는 고통을 관리하기 위해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시게 되었죠. 자신만 생각해도 될 텐데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엄마는 무엇이 그리도 우리에게 미안한 게 있는 건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미안해하셨습니다. 우리 예쁜 정민이, 선민이, 지민이 마지막까지 엄마 호강시켜주겠다고 고생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엄마 세상 떠나기 전에 너무 많은 행복과 추억을 가지고 가게 되었어. 남들에게 창피하고 못난 엄마였을 텐데 항상 사랑해 주어서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엄마가 항상 너희들 발목을 잡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 미안했고 다른 엄마들처럼 멋있는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너희를 자라게 한 게 너무 미안하고 엄마 떠난다고 슬퍼하지 말어. 엄마는 항상 너희들 곁에 있는 수호천사가 되어서 못다한 엄마 노릇하고 있을게. 마지막까지 못난 모습 보이고 너희들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평생 너희를 사랑했고 영원히 사랑할게.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내 딸.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그 말이 엄마에게 들었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눈을 감으시기 전까지 눈물을 참고